안녕하세요. 저 1- 현상규명의 1- 과제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지입니다. 저희 그 과제는 국제 공동 측정을 통해서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과제는 크게 세 개의 세부 과제와 그다음에 각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몽골의 위탁까지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과제 개요랑 목표, 그다음에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국제 공동 측정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의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규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 목표가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의 그 네 지역에서의 국제 공동 관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시 관측을 8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그 미세먼지 사업단에서 좀 더 발전돼서 또 기체 전구 물질과 초미세먼지의 그 측정 자료가 실시간 측정 자료와 그러니까 필터 자료와 더불어서 실시간 측정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국가별 초미세먼지 물리학적 특성 차이하고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동북아 지역과 국내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과 그다음에 이동을 통했을 때 반응 기작들을 규명하는 데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저희 국제 공동 연구팀이 공동으로 논문 10편 이상을 제출하고 JCR 10% 이내의 그 논문을 우수 논문을 5편 이상 출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연구 기간은 54개월로 되어 있고요. 1차 연도가 지난 3월에 끝났고 2차 연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제에서 이제 처음에 가졌던 저희가 규명하고자 했던 질문은 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2차 무기염의 생성이나 그다음에 2차 무기염과 유기 성분들의 어떤 상호 반응 메커니즘, 그다음에 국내 전체 때 미세먼지가 생기는 메커니즘,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성장할 때 촉진하는 입자의 물성 등 이런 세부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한중일 몽골 공동 관측 측정이 필요했고, 이거와 더불어 상세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동북아와 우리나라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기작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개념론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1세부에서는 이제 정밀 화학 측정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2세부의 부산대와 전북대에서는 정밀 물리 특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세부에서는 기초연에서 좀 더 화학 측정의 결과가 있어서 상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협력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같이 연구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 동북아와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동 관측에는 보시면 여기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몽골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연도의 저희 주요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두 번째, 정밀 물리학 측정 시스템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 1차 국제 공동 관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중 일몽 네 개국이 이제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실시간 측정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전략적 측정 지점을 이렇게 5곳을 선정해서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각각의 기체 전구 물질, 그다음에 화학 조성, 그다음에 물리 조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요 측정 기간 동안 측정을 통하면 이거를 저희 일부 연구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5개 측정 지점의 모든 데이터를 연구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국제 공동 관측을 실시했고, 측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가져서 실시간 측정 결과에 대해서 각 지점마다 문제 없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1차 연도 연구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총괄 세부, 2세부, 3세부 각각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총괄은 우선 이제 저희가 측정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측정,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협력 연구, 공동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괄에서는 그 전체적인 5개 지역에서의 어떤 농도 수준을 평가하고 그런 농도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도출하기로 했고, 각 세부별로 그다음에 그 국가별로 각각의 공동 연구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그 1차 연도 측정 결과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렇게 5개 지역에서 보시면 서울, 그다음에 베이징,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일본의 노토라는 배경 지역, 그다음에 서산 지역 이렇게 그 5개 지점에서 실시간 그 PM 2.5 농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분포고요. 보시면 이제 몽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농도를 보였고, 나머지 그 서산이나 서울, 그다음에 베이징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노토가 이제 가장 낮은 농도 수준을 보여서 요 아래 보시면 평균 농도들이 보시면 베이징이나 서산이나 서울은 약간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한 그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측정 기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측정 기간 동안에 이 5개의 고농도 기간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기간은 기본적으로 그 대기환경 기준치 1일 기준치 3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를 기준으로 이것을 넘었을 때 어떤 시기를 결정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요 5개 고농도 사례에 대해서 각 연구진들이 각각에 맞는 주제에 맞게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총괄 과제에서는 이 5개 지점에서 왜 이런 농도 분포가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가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시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같은 경우와 이제 노란색, 파란색 같은 걸 구분했는데 색깔을 붉은색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타임을 주고 몽골에서 그 베이징, 그다음 베이징에서 서산에서 서울, 노토와 같은 어떤 순서로 PM 2.5의 농도가 이렇게 피크가 뜨는 거를 이제 관찰을 했고,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로컬하게 어떤 특정 지점,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나 서산 아니면은 서울이나 노토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그 피크를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임 시리즈를 기반으로 어떤 장거리 이동이나 아니면은 로컬 포메이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각 지점별로 저희가 이제 또 화학 조성 결과도 실시간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몽골을 빼고 서울과 서산, 그다음에 베이징, 노토를 보시면 각 측정 장비가 좀 달라서 이제 직접 비교를 측정 장비가 좀 달라서 PM 2.5와 PM 1을 측정했지만 대부분 이제 화학 조성이 PM 1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이나 서산에서 이제 이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올게닉 파트 성분이 높은 걸 확인했고요. 중국 그 베이징도 역시 올게닉과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높았고, 이제 농도 수준이 이제 그 서울과 서산이랑 유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토 같은 경우는 다른 세 지역과 다르게 이제 설페이트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 그다음에 유사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한 어떤 그 타임 시리즈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했을 때 이렇게 4가지 특징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앞에 그 PM 2.5 농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특정 성분들이 이동하는 특징이 보이고요. 반면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서산과 서울만 어떤 그 특징이, 그러니까 크게 피크가 증가하는 특징.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만 설페이트나 암모늄 같은 특정 케미칼이 그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구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 이동인지 아니면 그 공기 정체로 인해서 그 로컬하게 포메이션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과제에
그 송철환 교수님과 송창근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이 과제에 연구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동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인 기상 특성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뭐 서페이스 웨더 차트나 아니면은 시놉틱한 그 메테orological 분석,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역계적 AOD 분석과 같은 어떤 상세 기상 분석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 타임 시리즈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부 같은 경우는 정밀 화학 성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VOC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임 시리즈별로 VOC 농도들의 특징이 나타났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톨루엔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헥센, 그다음에 벤젠과 같은 농도들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2012년에 보고된 그 VOC와 비교했을 때 그 순서는 유사한데 농도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VOC 농도를 기반으로 이제 SOA가 얼마큼 포메이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이제 벤젠이 톨루엔보다 농도가 낮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제 벤젠이 워낙 그 SOA 포메이션 그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예전에는 이제 톨루엔의 그 포메이션 일드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실제 어떤 배출원의 어떤 그 저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기반의 어떤 상세 유기 성분, 그 다음에 탄소 성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5개 지역의 어떤 탄소 성분이나 유기 성분들의 특성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부에서는 이제 그 주로 물리 특성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 특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서산 측정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서산 측정소가 서울 측정소와 동일하게 이렇게 실시간 장비들과 필터 포집을 진행을 했고요. 역시 똑같은 장비의 VOC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VOC 특성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나노 SMPS, SMPS, 그다음에 APS라는 어떤 전체적인 입경을 볼 수 있는 사이즈 그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경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는 얼마나 뉴 파티클 포메이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 김창혁 교수님이 주로 이런 지금 보시면은 나노 SMPS랑 그냥 SMPS, APS를 가지고 각각의 측정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거를 멀징시켜서 전체적인 입경 분포를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그로스 레이트랑 포메이션 레이트를 이제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북대학교 송민정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필터를 포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집을 한 필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이제 고농도가 띄었을 때 어떤 기간을 선정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 필터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그 페이스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비스코시티 같은 그 물성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이것이 아쿠에스 케미스트리가 중요한지 파티클 케미스트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그 케미스트리를 인핸스 시키는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세부에서의 그는 기초연의 장영수 박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필터베이스의 시료를 기반으로 고농도대의 초미세먼지 포함된 저희가 분석하는 기본적인 유기 분석 말고 옥시, 하이드록시, 나이트로, pH와 같은 아주 상세한 성분들을 더 많이 분석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무기염과 유기 성분들의 인터랙션을 파악할 수 있는 2차 유기 성분, 특히 유기황, 유기 질소들에 대한 농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법을 이제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표면 반응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표면 화학 특성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법을 이제 정립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어떤 특성 데이터의 어떤 DB화를 통해서 어떤 미세먼지, 어떤 화학 조성들이 반응에 있어서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화를 포맷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1차 연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국제 공동 관측을 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연구팀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한 결과는 미니멈 한 9개 이상의 어떤 공동 연구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는 이제 지금 요 파란색 박스로 나타나 있는데요.
올해 12월까지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가 1차 관측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차 국제 공동 관측을 이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6월 1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그 공동 관측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국가별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이제 겨울과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별 특성을 이제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2차 연도의 주요 연구 목표는 2차 국제 공동 관측, 그다음에 1차 국제 공동 관측 자료의 정립인 분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별, 계절별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기존의 그 1차 연도와 좀 달라진 연구 항목들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측정 항목을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 연도에서는 저희가 그 질소산화물, 가스 질소산화물의 측정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CMS라는 장비를 도입해서 기존의 그 마가라는 측정 장비와 비교해서 HNO3 같은 성분들의 농도를 이제 검증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산 같은 경우는 마가를 도입을 해서 이제 서울의 마가 결과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어로졸의 물성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서울과 서산에 그 HTDMA를 도출해서 흡수성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제의 그 협력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기존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드랍박스를 이용했는데요. 이것을 그 지금 이 과제에서 운영하시고 있는 동아시아 입체 관측만 통합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추가해 갖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1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스라는 장비를 도입해서 질소 산화물에 대한 특정을 좀 상세히 진행을 하고요. 2세부에서는 그 HTDMA를 통해서 흡수성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3세부는 기본적인 그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상세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연도에서는 국가별, 그다음에 계절별 어떤 물리학적 특성 차이를 이제 그 도출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